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꽃을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9월 들어서 시장이 낙폭을 키우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되게 힘든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뭐 고점을 만들면 저점을 만들고 저점을 만들면 고점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스탠스라고 하죠. 이 안에 있는 스탠스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에 따라서 시장을 우리가 잘 보는 그 눈,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포인트가 돼요. 이걸 이제 수치라고 얘기하고 숫자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봤을 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요. 제가 저번에도 뭐 하반기 들어서 3, 4분기 들어서는 삼성전자의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IT,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3, 4분기 때 좀 떨어질 겁니다. 상반기에 많이 올라왔던 주도주들이 더 많이 밀릴 수 있고 자동차군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었는데요. 주가의 레벨 단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도주의 성격이 꺾이면 시장은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수 낙폭을 좀 키울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상반기에 많이 움직였던 반도체, 자동차 쪽이 꺾이면서 이 사이클을 어느 쪽으로 잡아주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수급의 현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하고 좀 달라요. 미국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이슈들이 많이 있으면서 M7 주식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건 또 뭐냐?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은 좀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 수급의 논리라고 있어요. 우리 수급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상반기 때 지금 외국인들은 한 19조, 현재까지는 한 19조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거를 3, 4분기 때 털기는 매도를 세게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량은 유지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지는 않지만 팔지도 않을 거예요. 약간 포지션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외국인들을 채우는 시장이거든요. 외국인의 보유 비중을 우리가 잘 봐요. 보유 비중은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줄었던 포트를 지금 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외국인들 매수의 강도는 연휴 때보다는 좀 더 유지가 될 거고 좀 더 늘릴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대신에 상반기에 많이 채웠기 때문에 3, 4분기는 조금 이제 채우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매수의 보유 비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마지노선이 2,500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500은 2017년, 2018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가 봉자리가 2,500포인트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2,500포인트 밀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8월 초에 밀렸던 그 금당이 나오면서 하루에 강하게 이제 급락이 나와서 나왔던 저점이 2,386이었어. 2,366포인트에서 꼬리 줄고 나와서 그 다음날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요 구간인 것 같아요. 요 구간 언저리에서 만약 2,500포인트가 밀린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매수 구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점의 시그널은 나오진 않았어요. 저점의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봉을 크기를 본단 말이에요. 지금 매도가 되게 강한 상태고요. 매도가 강하다 보니 심리적인 영향이 이 지지라인을 깰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갈 거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 관점은 외국인들이 떠나는 시장이었다면 좀 영향이 있겠지만 외국인이 갇혀 있는 시장이었으면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전 세계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마이너스권에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심리적인 영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쪽에서 우리가 저점을 잡고 물량을 좀 늘려가느냐라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이 시장 언제까지 빠질 거야라는 그 공포심에 이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기대감에 시장을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것들이에요. 좋은 것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 살 수 있는 용기도 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점 테스트가 나오면 그때 우리가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또 가담해서 또 밴드를 이기는 또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공포심의 시장이 심리적으로 밀리는 시장이라면 다른 기회는 좋은 자리 때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주가는 우상향이에요. 여지까지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3,000포인트까지 올라왔던 이렇게 쭉 우상향을 하는 시장이에요. 주식은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더 가양 확률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확률이 많이 있죠. 그 대신에 이 주가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타점이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도 한번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전 8월 달에 저점 부근 그러니까 2,500포인트 깨서 2,400포인트 요 언저리는 물량을 좀 늘려가는 거 좋아요. 단 콜탁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예, 왜 그러냐면 19조라는 금액들이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사진 않았거든요. 거래소에 이제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이쪽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9월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추석 이후에 사자라고 코멘트를 정확히 드렸어요. 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전주라 이제 관망을 하고요. 관망을 하고 있다가 추석 이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마 저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삼성전자 추석 이후에 사세요. SK하이닉스는 추석 이후에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타임 스케줄이라 그래요. 추석 이후에는 주식을 좀 사놓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포인트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뭐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시세라 그러죠. 시세의 눌림목이 되게 커버려요. 왜 그러면 대형주도 우리 금요일 날 그 2차 전지가 빠지는 거 보면 그 무거운 대형주도 막 9%, 10%, 8%씩 빠지는 이런 변동성이 센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잘 견뎌내는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경기 침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우려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상태다. 심지어에 영향을 많이 주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금투세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무너졌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이제 금투세의 영향이 좀 더 받아주고 심리의 영향이 많이 들어왔던 게 코스닥 시장이고요. 또한 신용 물량들 많이 줄고 있어요. 신용 물량이 많이 주면 또 다른 기회가 오니까요. 주식은 우상향이에요. 다만 이 조정이라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것들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떨어지면 올라갈 수 있는 리바운딩이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미국 시장은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과 다르게 갈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커플링이라고 그러죠. 같이 갔었다면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디커플링이 돼 있어요. 미국 시장 올라와 있고 우리나라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빠지면 이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돌 확률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이유가 바로 그 논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되게 우호적이에요. 수급의 여건이 좋기 때문에 떨어지면 기회다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요. 올해하고 내년에 외국인의 포지션을 잘 봐야 돼요. 이게 경기 상황, 그다음에 뭐 금리 영향 이거보다는 수급의 영향이 우리나라 시장은 더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만 우리가 잘 찾고 본다면 거기에 또 다른 기회가 오니까요.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주식 어디 발 닫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맞죠? 이게 주가가 떨어진다고 그 내일 또 상한가 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에 흔들리지 말고요. 우리나라의 스탠스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에 와 있는 자리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도망가기보다는 회피하기보다는 이 시간을 이겨내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힘들어요. 뭐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은 좀 약한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이제 좌지우지하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키는 외국인이 잡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다음 주 정도에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포인트라고 하면 우리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저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다음 주이기 때문에 2,500포인트가 밀린다 그러면 2,450 2,400 여기에서는 물량을 좀 늘려가는 전략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건 이제 장대 양봉이거나 음봉에 중간가 이상이 올라온 때가 생기면 다시 레벨업이 돼요. 근데 이렇게 V자 반등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이 저점 테스트 구간이 만들어진다. 요걸 보시고요. 요 저점이 왔을 때 물량을 좀 늘리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시장은 뭐 추석 이후에는 괜찮다고 봅니다. 3, 4분기 때는 이제 9월 마감이 되고 10월, 11월, 12월은 또 시장이 좋아요.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달이 이제 9월이죠. 우리가 이제 10년 주기로 봤을 때 수익률 평균을 내보면 7, 8, 9가 좀 안 좋아요. 그다음에 10월, 11월이 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월은 레벨업 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게 다 심리적인 영향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스탠스를 우리가 이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는데요. 이번에는 만약에 이 중순 이후까지 밀린다 그러면 월 말 가면 갈수록 반등의 세기가 좀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주식 어디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심리적인 거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스탠스 좀 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종목이 궁금하실 거예요. 추가 매수 하고 싶은 분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뭐 떠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내 종목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2시간 동안 열심히 스터디 상담, 좀 주식을 이해하고 원리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호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네. 힘드세요? 네네. 그냥 뭐 예.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기다리고 그냥 있어요. 맞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네. 돈 많은 사람들, 외국인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자본적으로, 돈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시간으로 이기면 돼요. 그죠? 네, 맞아요. 시간을 이기면 돼요. 근데 맞아요. 네. 시간만 잘 주면 안 하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또 네. 이제 다시 레벨업이 네. 돼요. 어느 종목이세요? 네네네. SK 바이오 사이언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이게 한 21년도에 산 거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 사셨구나. 네네, 맞아요. 네. 코로나 직전에요. 네. 그때 사가지고 조금 물타기 해서 네. 지금 95,000원에 30% 가지고 있어요. 힘드시죠? 네. 이게 근데 좀 올라갈 것 같으면 떨어지고. 예. 네. 이제 이게 코로나 영향, 백신 쪽 영향을 좀 주는 종목이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인데 실적단이 네. 좀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SK 바이오팜하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두 개를 비교한다면 SK 바이오팜들은 이제 실적 베이스가 좀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SK 바이오 사이언스 자체는 실적이 조금 처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네. 제약 바이오가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면 이제 실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적이 네. 턴어라운드 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는 이제 어떤 거에 이슈가 있냐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게 좀 제약 바이오 사이클에 도래되는 그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네.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되면 이런 제약 바이오 R&D 쪽, 그다음에 투자하는 거 성장주 이쪽으로 이제 돌아요. 이게 돌아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들고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뭐 더 사지는 말고요. 예, 더 사고 싶으면 이건 언제 사냐라고 했을 때 6만 원까지 올라갔다 확 밀렸죠.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볼 때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매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볼 때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자리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죠. 여기가 이제 올라가고 횡보하는 가격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왜 못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는 이 물량들이 나와요. 그동안 갖고 있던 막 물량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나는 지금 한 1년 기다렸는데 내 가격에 왔던 파는 물량들이 많아요. 이거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못 넘어갈 경우에는 한 번 더 밀렸다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 자체는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팔지 마시고 좀 버티는 게 좀 어떨까. 12월 달까지는 제약바이오 한 번 더 레벨업이 돼요. 그때까지는 들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내가 좀 추가하면서 할 거다라고 6만 원 넘어가면서 사면 돼요. 그럼 빨리 움직여요. 그 전에 사지 말고요. 그 전에 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주가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밑으로 떨어질 때 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추세라 그래요. 한 번 추세를 맞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빠져요. 근데 이제 이제 지금 저점인지 알고 샀을 때 한 번 더 밀리면 이제 심리적으로 못 버텨요. 그래서 손절해 버려요. 그게 이제 마지노선이 50% 정도 되면 되게 팔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때 사야 돼요. 주가는 이제 그때부터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6만 원 선 위에서부터. 네, 그때부터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때부터 이제 빨리 움직여요. 이게 이제 SK 바이오팜을 보면 똑같아요. 이거 보면 SK 바이오 사이언스, SK 바이오팜 봐봐요. 이렇게 움직였죠. 똑같은 자리예요. 여기서 계속 횡보하다가 여기 넘어가니까 9만 원 넘어가니까 어떻게 쭉 올라가잖아요. 여기에 위에서 이제 올라탈 때를 사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보면 얘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 가서 밀리고 여기 가서 밀리고 여기 가서 밀리고 그죠. 여기서 넘어가니까 땡겨 올렸잖아요. 이렇듯이 요 라인의 매물을 넘어갈 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돌파 매매라 그래요. 그때부터는 매물을 흡수했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이고요. 또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좀 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수급을 잘 봐야 돼요. 수급이라고 하는 건 외국인 기관들 포지션을 잘 봐야 돼요. 이거 봐봐요. 외국인이 사는지 기관이 사는지 개인이 사는지를 잘 보고요. 여기 보면 어때요? 이 개인들이 좀 많이 갖고 있죠. 이 파란 선이에요.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산 주식은 좀 시간이 걸려요. 이 수급이 꺾여야 돼요. 이 물량이 나와야 외국인 기관이 받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고통을 많이 줘요. 이 수급 논리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 선이 지금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선전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빨간 거 있죠. 외국인들이 사면서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급이 꼬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의 특징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나와야 얘가 움직여요.
그때까지는 저점을 잡을 확률이 좀 있다. 계속 흔들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위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6만 원 선 이상에서. 네, 그때 사세요. 그때까지는 조금 그때. 힘들더라도 네. 견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손해보고 팔 필요는 뭐. 없어요. 이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예. 뭐 시간 흘러가면 내년 선이라도. 아니 올해 연말까지는 6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사이클이 올해. 돌아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특징은 뭐냐면 한 번 움직이면 되게 빨리 이게 탄력이 좋은 거 아시죠? 네. 무섭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대형주도 그때 무섭게 떨어지고 무섭게 움직이고. 맞아요. 이게 이제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사람들의 자금이 이제 무섭게 막 확 들어왔다가 무섭게 빠지는 게 제약바이오 업종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업종은 사이클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그동안에 떨어졌던 이유는 뭐 학회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학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멈칫멈칫했었어요.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학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하의 수혜주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지금 이 대장주라 그래요. 대장주에 소외됐지만 한 번은 리바운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시고 6만 원까지 6만 원 좀 위에 올라온다. 그때 추가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추가해서. 네, 그 전까지는 좀 홀딩. 뭐 그래서 한 얼마를 맞춰놓으면 될까요? 평단을? 평단은 이제 가격은 이제 비중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요. 일단 6만 원 오시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네, 그때까지 홀딩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어느 종목이세요? 저 LG화학 매수가 비중은요? 52만 원에 10%예요. 많이 밀렸네요, 그죠? 예. 이 2차 전지 쪽이 많이 이제 올해 작년부터 이제 시작해갖고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추가 매수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더 사면 안 될까요? 가격을 좀 잡아주시면. 살까고서 물어보려고요. 네. 예, 이걸 좀 그러니까 장기적 사도 될까요? 장기적인 포인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거예요. 좀 중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간다라고 하면 2차 전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타점을 잡냐라고 했을 땐 아직까지는 이 저점이 안 나왔어요. 그래요? 예, 저점은 여기 보면 이제 이 음봉이라 그래요. 음봉이 지금 많아요. 양봉이 많아요. 최근에 음봉이 3개가 많죠. 그다음에 여기 좀 지지 라인이라 그래요. 여기 선을 잡고 있죠. 이제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럼 이 자리가 한 번 더 밀린다 그러면 라인들이 이제 30만 원 밑에 이쪽에 온다 그러면 이때는 추가매수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가 네네네. 여기 좀 지금 사면 말고요. 여기 30만 원 라인 있죠. 이 라인에서 사면 괜찮지 않을까 보여져요. 그게 이제 저도 이게 그래서 요즘 살까 하고 아니야, 좀 있다가. 예, 조금 더 있다가 다음 주 정도에 월요일 날도 시장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도 금요일 날 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 보면 이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있는 분들은 좀 기회고. 네, 저도 지금 좀 더 살까 하고. 네, 좀 더 밀리거나. 밀리면요. 이게 그래요. 이제 이게 30만 원이 깨진다. 그러면 그때 사놓고 추가 매수하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양봉이라 그래. 양봉. 지금 음봉만 있잖아요. 이렇게. 음봉 3개 있죠. 그럼 이런 양봉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양봉 두 개나. 그다음에 이제 양봉이 많은 구간. 네. 이게 음봉 때 사면 안 돼. 가격은 30만 원 밑에 빠지면 양봉 들어오면 그때 사놓고요. 그때 양봉에. 네, 그때 양봉에. 그렇게 우리가 사시면 되고요. 이쪽은 이제 배터리 쪽은 이제 좀 배터리 2차 전지 쪽은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이번에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가장 많이 포트에 담은 것도 2차 전지 쪽에 이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기 반등이 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외국인들은 막 강하게 땡기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기관들의 특징은 이 변동성을 세게 들어와요. 이제 기관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탄력이 좀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밀린 가격들에 대한 그 반등세가 좀 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좀 밀린다 그러면 30만 원에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올해 안에는 본전은 올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계속 갖고 있어 볼까요? 당연하죠. 지금 이거 손해 볼 팔 필요 없고요. 2차 전지는 이제 이번 그 이슈가 되게 많아요. 뭐 정책 정책 리스크도 있고 정치 리스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리스크도 많이 있어요. 화재 사건, 그다음에 정치,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우호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 사이클이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갖고 빠진 게 한 1년 정도 돼요.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이 그래요. 근데 2차 전지는 좀 시간을 준다면 이 가격은 나쁜 가격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놓고 좀 끌고 가면 돼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뭐 이번 달에 뭐 올라가고 내 다음 달에 올라가요. 뭐 이건 좀 어려워요. 그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여유를 갖고 추가 매수 좀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30만 원 밑에서 좀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고요. 40만 원 정도 오시면 그때 꼭 전화 주세요. 네네. 네, 그때 우리가 또 이제 수고하세요. 포지션을 또 바꿔야 돼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곤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성남도 한번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아니, 저는 지금 재룡전기를 갖고 있는데, 네. 66,400원에 한 15%인데요. 네. 지금 현금은 갖고 있는데 좀 더 떨어지면 제가 매수하고 아니, 한 1년 정도.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 상관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제 전력 변압기 관련주도 제가 코멘트를 많이 줬었거든요. 예,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이건 스몰캡이라 그래요. 이걸 이 주체가 이게 1,000원부터 시작해서 이 5,000원대, 10,000원대부터 시작해서 10만 원까지 땡겼거든요. 이 주범이 누구냐? 네. 기관이었었어요. 아시죠? 예. 이걸 10만 땡겨, 원까지요? 이걸 땡겨 올린 게 기관이었었어요. 예. 이 기관의 특징은 있어요. 이런 템베거라 그래 이런 것들은. 이 템베거 종목이라 그래. 1년에 뭐 한두 개씩 이런 종목들이 스몰캡에서 나와요. 이거 나올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우호적인 거죠. 모멘텀이 강한 거. 근데 또 단점 뭐냐? 이 고점에 잘못 싸면 저 밑바닥까지 다시 떨어져요. 다시 원점으로 가요. 이게 이제 이것도 또 기관이 만들어요. 끌어올렸다가 매도도 강하게 나오는 게 기관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종목들은 이제 모멘텀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선반영이 다 돼서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더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재룡전기에 움직이는 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런 전력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엔비디아하고 미국의 M7 종목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기술주들이. 그럼 얘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밀릴 확률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이제 반등 지금 네. 21평선이 완전히 무너져 갖고 지금.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이거는 이제 더 밑으로 여기 이거 잘못하면 이거 만 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3만 원? 만 원까지? 왜 못 가요? 여기 5,000원에서 여기 5,000원에서 만 원 갔던 자리고 여기서 거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죠. 왜 안 그러면 떨어져요? 저는 멘토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도 있고 현금도 있고. 이건 더 사지만 더 사면 안 돼. 아직 저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더 밀릴 확률이 많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신용 물량도 많아요. 실적 베이스 가지고 신용도 있어요. 신용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 3%대 갖고 있거든요. 반대 매매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이 빠지면 신용이 있는 물량들은 다 반대 매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은 앞으로 좀 더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 우리가 잘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반등이 들어올 때요? 팔아야죠. 왜 그러냐면 똑같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움직이냐. 좋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영원한 주식은 없어요. 끝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 뭐 전선, 전력 똑같은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제자리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들어오면 더 사지 말고 팔고 나와야 돼요. 얼마 정도? 5만 5천 원? 이거 6만 원? 요 나이까지 한 번 더 들어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와야 돼요. 고전에 팔고 나오는 게 네, 더 사지 마세요. 추가 좀 마지막. 이건 다 꺾였어요. 여기서 이제 꺾기. 5만 5천 6만 원 선에. 알겠습니다. 네, 그때 하고요. 이거 좀 더 밀릴 거예요. 그 좀 버티다가 이제 리바운딩이 세게 들어와 이런 것들은 낙폭이 크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때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 내려갈 때 매수하지 말고요. 사지 말고 사면 안 돼요. 5만 5천에서 6만 원 정도 기다렸다. 네, 기다렸다 그냥 더 사지 말고 그냥 뒀다가 반등 들어오면 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곤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뷰노 매수가 비중은요? 31,500원에 20%. 최근에 사신 거죠? 아니에요. 오래되셨어요? 꽤 됐어요. 그래요? 이번 한번 올라왔었는데 그죠? 39,000원까지. 예. 전에 저 갈랑하시고 탕나도 뒤떨어져 보더라고요. 그래요? 또 올라가겠죠? 예. 그렇겠죠. 네.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이제 가격의 위치라고 우리 가장 많이 봐요. 이제 내가 산 위치가 어디냐, 높냐, 얕냐 따지거든요. 뭐 여기 높으면 여기가 1번이겠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몇 번이 3번. 근데 잘 봐봐요. 여기는 이제 박스권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봐봐요. 이 가격이에요. 이 평균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그려봐요. 희한하게 요 라인에서 저점을 확실히 잡죠. 여기 라인이 얼마냐? 25,000원에서 반등 들어오고, 그죠? 이게 봐봐요. 또 25,000원 반등 들어오고, 또 25,000원 반등 들어오고, 반등 들어오고, 반등 들어오고, 그죠? 그럼 또 여기선 어때요? 여기선 또 밀리죠. 여기 얼마냐? 4만 원짜리는 밀리잖아요. 예, 39,000원 뭐 밀려. 하더라고요. 무조건 밀려요, 여기. 예. 왜 그래요? 예. 여기 보면 여기 매물. 2,000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 예. 여기 그죠? 그다음 여기 예. 여기가 매물이 깊어요. 요 라인들이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가려면 첫 번째 실적이 좋거나 모멘텀이 좋거나 업사이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못 이겼어요. 힘이 약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라이해요. 왜 그러냐면 이 조정을 줬던 기간들이 1년이 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번에는 다시 레벨 단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39,000원 잡고 그때 보면 팔면 돼요. 아, 예.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시장 대비 강하겠어요. 이 정도는 양호하게 조정줬다라고 평상시에도 이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장 대비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이거 봐봐요. 이제 이게 수급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누구야 이렇게 이 녹색. 이거는 이제 기관들이래요. 기관. 예.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가 들어와요. 여기 보면 기관들이 조금 최근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개인 여기 보면 기관들이 좀 들어왔잖아요. 이 수급을 기관들이 수급을 잘 봐야 돼요. 이 최근에 매도가 좀 나왔죠. 이게 수급이 변하는 걸 잘 봐야 되거든요. 쌓아놨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의 이 종목이다. 그래서 한 번 더 강하게 위쪽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대응하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예, 그래도 좀 아깝더라고요. 욕심 부리다가. 다 그래요. 원래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왜 그러면 팔고 나면 떨어지면 그때 팔 거리라고 하고 사고 나고 떨어지면 좀 더 버틸 거라고 생각이 해요. 이게 이제 주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요즘은 그런 타이밍도 맞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를 보고 매매하는 게 좋고요. 이 떨어진 거는 약이 될 수가 있어요.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넘어가면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잘 보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반 정도는 매도하고 반 정도만 들고 한번 가보세요. 사이클 자체가 위쪽이에요.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강연회가 있습니다. 전국 투자자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근데 심리적인 안정이 되게 중요해요. 주식이라는 거는 오르내림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우리가 이제 견디는 게 이제 심리적인 거죠. 이게 심리가 어떻게 견디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 심리적인 변화에 교육이 많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주식 심리학이라 그래요. 요즘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세기 때문에 이 심리를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식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그러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면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해요. 내가 주체가 돼야 돼요. 내가 알기에는 우리가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험이죠. 이게 안목지라고 하는데 이런 제가 이제 시장을 겪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 심리적인 상황들을 많이 알려주고요.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요. 정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그 노하우를 아주 엑기스만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요. 뭐 관심 있는 분들과 시간이 되신 분은 꼭 들으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광명으로 가고요. 내일은 대구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시간 되신 분들 9월달 그 전략의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니까요. 안내 보시고 장소, 시간 잘 참고하셔서요. 오셔서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참 우리나라 시장 7월, 8월, 9월 정말 힘든 시장이네요. 그죠? 8월에도 우리가 급락을 한번 맞고요. 지금 9월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시장이 지지부진해요. 이런 시간이 이제 지나가다 보면 그때가 참 좋은 기회였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버려야 될 거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라 그래요. 지금 당장, 오늘 당장이라는 단어들이 우리 뇌 속에서 심리에 적용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오늘만 열리는 게 아니고요. 내일도 열리고 1년 후에도 열리고 10년 후에도 열려요. 그 잔바람에 우리가 흔들 필요 없고요. 그냥 긴 스탠스를 봐서 좋은 기회를 잡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려면 시간과의 싸움뿐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을 잘 이겨내시는 분들은 나중에는 좀 더 웃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고통도 이겨내야 성장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갖고요. 시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내일 내 종목이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심리적으로 위축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손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결정이 되는 순간 이전에는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에요. 내 계좌가 마이너스 40% 빠졌다? 손실이 아니에요. 팔아야 손실이고 내 계좌가 플러스 40%가 됐다. 수익이 아니에요. 내가 팔아야 손실과 수익을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진행 속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없다. 최종 내가 결정했을 때에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식 빨리 수익 낼 수는 없는 상황들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을 사면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들은 다 버리고요. 시간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 조금 마음의 위안이 생길 거예요. 결국은 주식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어려운 시장도 잘 우리가 극복하고 적응을 하게다 보면 주식 계좌도 그다음에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요. 항상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요.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 여러분도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메시지 드리고 싶네요.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현대건설요. 매수가 비중은요? 43,778원 네. 22%요. 많이 힘들으셨겠다. 그죠? 네, 지금 이 보유한 지가 꽤 됐죠. 지금 거의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코로나 때 그때 산 거거든요. 그전에도 많이 오늘 올라갔을 때 있었는데 안 파셨나 봐요. 예, 지금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를 지금 낮춰놓은 겁니다. 낮춰놓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예. 건설주는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업종을 보면 많이 빠진 업종 보면 이제 금리가 인상될 때 피해를 봤던 업종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뭐 건설주, 그다음에 엔터주, 게임주, 그다음에 뭐 인터넷 플랫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올라왔지만 그 전에 2, 3년 내내 많이 빠졌었어요.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의 피해주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건설 업종은 이 경기를 많이 타요. 그래서 경기가 어떠냐, 그다음에 건설 경기가 어떠냐, 이런 것들이 많이 분위기를 타요. 그래서 이런 그 건설 업종은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이 피해를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가 그만큼 올라가면 이제 분양 시장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이 집을 사질 않으려 그래요. 대출을 받아서 이자에 대한 부분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떨어진 이유가 딱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화의 사이클이 이제 와요. 그게 이제 3, 4분기. 근데 요즘에는 뭐 건설주가 괜찮아진다 하면서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좋아질 겁니다라고 하면 당장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요.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고 우리가 받아주는 건 야 좋아지는데 왜 안 올라가는 거야, 그죠? 바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그 사고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좋아질 거예요라고 하면 그 과정이 있어요. 시장이 빠질 수도 있고 변수도 있을 수도 있고 시장 자체가 빠지면 이 종목도 빠져버려요. 그럼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당장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좋아진다 그러면 당장 올라가야지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네. 이 금리 영향을 받아요.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되면 이제 건설업 쪽은 이제 반등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순환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네. 근데 우리 이제 시청자님은 야, 그거 좋아지는데 당장 안 올라가니까 실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망하셨죠? 왜 안 올라가는 거야? 네.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당장 올라가야 되는 당장 안 올라가니까 알겠죠? 이거 그 버려야 손절을 돼. 해야 되나? 손절을 왜 해요? 뭐. 손절을 할 이유가 네.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손절 가격을 보는 거 가격 위치가 지금 비싸요, 싸요? 지금은 싸죠. 지금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비싼 가격이? 제가 비싸죠. 예, 왜 제가 비싸요? 산 거는 비싸죠. 네. 왜 비싸요? 그 이유는요? 그- 떨어지니까? 예. 아니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우리 가격을 볼 때는 이게 고점이라 그래요. 회귀 본능이라 그래요. 여기 이게 고점이에요. 그죠? 여기가 이제 7만 원대예요. 7만 원. 그다음에 여기는 네. 5만 원대. 그다음에 우리 제가 한 시청자 5만 원대 그때 구매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단가 보면 4만 원대잖아요. 4만 3천 원이잖아요. 네네. 그죠? 네. 요 자리잖아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점 라인이에요. 그러면 이쪽 보면 작년 7월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 가격이 높은 예. 가격이냐?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한 번은 반등 들어도 버틸 수 있는 가격이에요. 만약에 이게 6만 원이고 7만 원이었다면 아우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쪽 라인들은 좀 버틸 수 있는 가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7월 달, 8월 달 우리 시장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은 시장의 영향이에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레벨업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우리가 버틸 수가 있고요. 추가 매수도 해도 돼요. 지금 말고요. 이런 종목들은 업황 확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3만 원 넘어가면 그 3만 3천 원 넘어가면 추가 매수 하면 돼요. 빨리 움직여요. 이거 이제 GS건설이 최근에 움직였을 때 혹시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최근에 네, 지금 그래서- 밀렸지만 강하게 그래서 움직였어요. 다른 거는 이거 봐봐요. 다 이래 오른 게 하는데 네, 이렇게 요 이게 탄력이라 그래요. 현대건설은 안 오르더라고요. 이제 건설주를 보면 이제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탄력이라 그래요. 네. 한 번 올릴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GS건설이에요. GS건설 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로 보면 어느 쪽이 더 빨리 움직여요? 하이닉스요. 그렇죠. 탄력이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는 네. 무겁기 때문에 좋은데 2%, 3% 움직이지만 SK하이닉스는 네, 어때요? 7%, 하이닉스는 8%씩 막 7%. 그렇죠. 똑같은 네네. 거예요. 네네. GS건설이 7% 가면 현대건설이 2%뿐이 안 올라가요. 이게 탄력도예요. 네네, 이게 맞아요. 물량이. 그래서 이 업종을 볼 때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 어느 쪽이 더 빨리 움직이냐. GS 샀으면 벌써 괜찮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업종을 볼 때 건설주가 좋아요. 나중에는 건설주가 좋아요. 그러면 건설주 중에서 건설주 업종이 올라갈 때 가장 빨리 움직이는 업종이 걔가 또 움직여요.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머릿속에 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종목을 사야 더 빨리 움직여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네, 다음에 이제 건설주 살 때는 GS건설 사면 돼요. 그럼 네, 더 빨리 움직여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건설주는 하반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밀린다 그러면 3만 아까 얘기했던 이 추세를 만들면 또 무섭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좀 밀린다 그러면 내가 좀 더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29,000원 밀리잖아요. 그때 추가 매수 해버리세요. 그래서 연말까지 한번 끌고 가봐야 되는 예, 한 번 더 밀린다. 여기 저점 깨잖아요. 그럼 좀 여기서 사세요. 좀 더 사놓고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단가 좀 내쳐놔주세요. 순환배 탈 겁니다. 건설주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국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좀 많이 힘드시죠? 예. 우리가 이제 우리 현대일렉트릭, 아, 현대일렉트릭 네, 28만 원에 10%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내가 산 가격이 위치가 어디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게 저점 잡으려고 사신 거예요? 최근에 사셨어요? 예, 좀 올라갈 줄 반등할 줄 알고 샀거든요. 용돈 좀 하려고. 근데 이제 푹 내려갔어요. 예, 더 밀릴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피크 아웃이라 그래요. 뭐 HD, 현대일렉, 재룡전기, 뭐 전력, 전선, 변압기 상반기 내내 움직였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올라갔던 건 떨어지고 못 올라간 애가 움직이는 게 교체 이제 이 포트 변경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시장 특징은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움직였던 주식은 3, 4분기 더 빠질 거예요. 아마 얘도 그런 위치의 자리예요. 그래서 업종의 순환매가 계속 돌아요. 그래서 제가 팁에서 나왔을 때 저기 9월 초에도 제가 카지노 관련주 잘 보세요. 강원랜드 잘 보세요. 파라다이스 잘 보세요. GKR 잘 보세요. 이런 애들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애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순환매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더 밀릴 수 있으니까요.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목표가는 26,000원 정도 오잖아요. 종목 변경하세요. 더 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등 딱 들어오면 종목 팔고 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 올라가는 거 사지 마요. 반등 얼마쯤 하면 될까요? 이게 27만 원? 27만 원 정도예요. 예. 그때 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끌고 가지 말고요. 종목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적 베이스는 좋은데 알겠습니다. 이게 주가에 다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네네. 아, 그래요? 자, 어느 종목이세요? 저 HDC 현대 EP 15% 정도 6,770원 정도 갖고 있거든요. 이거 단타 치려고 들어갔죠? 아니면 아니요, 그전부터 저 갖고 있었어요? 몇 년 됐어요. 아, 예. 그래? 이게 이제 이 전기차 대책 때문에 금요일 날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죠? 아, 네. 그래가지고 어저께 막 튀어오르길래 네. 반절 정도 매도하려고 5,300원 걸었는데 안 팔려 있더라고요. 이게 시장가 매도해야 돼. 아, 이거 좀 어렵죠? 네. 이런 종목은 테마가 이제 어떡하죠. 길진 네. 않아요. 그러니까 GI 스프링클러 네. 금요일 날 이제 전기차 네네네. 대책이 나오면서 스프링클러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단기냐, 장기냐 이렇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근데 한 번 더는 올라올 거예요. 이슈가 좀 크기 때문에 이게 단기 네네. 끝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프링클러 관련주 파라텍 뭐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 파라텍은 상한가에 붙어 있어요. 그죠? 네. 얘가 이제 메인이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애강 그다음에 현대 EP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네. 세게 움직였는데 홈센터 홀딩스 이런 거 다 밀렸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네. 뭐냐면 이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네네.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 딱 팔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종목들은 이제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평상시에 거래가 네. 없잖아요. 네. 아예 네. 없죠. 뭐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네. 이번에 거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윗꼬리는 월요일 날 있잖아요. 요 안에 이제 4,600원, 4,500원에 딱 끝나면 한 번 위로 빵 더 칠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전량 매도로 해버릴까요? 아니면? 네, 이거 전량 매도하시고 이게 이제 5,000원 위에서 5,500원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 라인 한 번 더 와요. 그러면 그 팔고 네. 대형주 많이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콜탁 하지 네네. 마세요. 콜탁은 네. 10월 달까지는 분위기가 안 좋아요. 금투세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가총이 조그만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가총이 1,300억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소에 있는 2,000억 밑에, 3,000억 밑에 근데 코스닥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대형주 쪽으로 옮기는 게 더 낫고요. 당분간은 이런 시가총이 조그만 종목들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 꼭 파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HK 이노엔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45,000원에 100%요. 상호천 100% 사셨어요? 네. 왜요? 이걸로 이제 드라이브 한번 거시게요? 나쁘진 않아요. 거래가 좀 들어가가지고요. 예. 이거 이제 나쁘진 않아요. HK 이노엘은 K캅 때문에 이제 성장성이 되게 좋고 이슈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비중이 괜찮으시겠어요? 밀려도 버틸 수 있겠어요? 네. 버틸 수 이게 만약에 더 밀리면요? 버텨야죠, 100%인데. 이게 계속 버티게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뭐예요? 100% 가져가 있다는 거는 내가 자신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한테 상담 안 하셔도 되잖아요. 어떤 게 궁금하셔서 근데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미국 임상 있잖아요. 네네. 임상도 있고 뭐 모멘텀 많아요. 네. 펀드메타들 좋고 실적주 좋고 K캡의 모멘텀은 더 커요. 이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이 전화를 했다는 거는 좀 흔들려서 전화한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죠? 100%는 실어놨는데 좀 뭔가가 시장에 빠지니까 두렵죠. 그렇죠. 예, 그럼 100%가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자신이 있다는 것들은 이제 남의 말을 듣지는 않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100%까지 넣었다는 건 이 종목이 내가 확신이 쓴 거고 내 자신을 믿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면 비중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고 생각하면 남의 의견을 들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을 믿고 이제 버텨봐야 되는 건데 이게 좀 흔들리는 거죠. 긴가민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비중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00%의 비중은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100% 샀다? 잘할 수 있어. 내가 확실하면 사는 거죠. 그죠? 이게 비중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익을 나면 얼른 챙기는 게 좀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비중이 세다는 거는 트레이딩이에요. 트레이딩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괜찮아요. 다음 주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끌고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이오 관련주는 이제 급등락이 되게 심한 거 아시죠? 네네. 약간 임상에 대한 이슈가 뻐그러지거나 아니면 회사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문제가 나오면 얘는 그냥 갭 떨어져요. 거의 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 언제 나오냐, 이거 밤 사이에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악재 뉴스들이 장 끝나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할 때 보면 악재 뉴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잘 가다가도 임상이 약간 꺾이거나 뭔가가 악재가 나오면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을 잘해야 돼요. 제가 어떤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네. 이 종목은 한 45,000원, 48,000원 정도 반 정도 줄이세요. 수익 챙기면서 가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손해는 안 봐요. 잘 하셨고 제가 볼 때는 이제 48,000원, 49,000원에서 한 비중 반 줄이고요. 나머지는 좀 끌고 가는 거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잘 고맙습니다. 선택하셨어요. 네,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문 주말에 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역시 시장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기에 많이 좀 답답하네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법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고 틀리는 것도 많이 있어서 조금 힘드네요. 저도 좀 컨설팅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제가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어느 종목이세요? 메디톡스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8만 원에 20% 있습니다. 그래요. 좀 밀렸네요. 이게 추세 만드는 거라 그래요. 이 보톡스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휴젤, 메디톡스 이거 하반기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근데 다만 이 종목은 신용이 좀 있는 게 조금 약간의 버겁긴 하거든요. 근데 시종 물량도 줄어요. 근데 이런 종목 추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 떨어진다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림목이 뚝뚝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눌렀다가요. 이건 왜 이렇게 눌림목이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는 이 수급이에요. 수급. 여기 보면 기관 외국인들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 매일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은 되게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세를 만들고 가기 때문에 추세 매매입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저점을 높여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살짝 여기 주봉이거든. 이렇게 보면 저점을 계속 높이죠. 이렇게 높아가죠. 그러니까 이 추세 매매가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밀렸다가 올라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니니까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쓰고요. 21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조금 밀려도 괜찮아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거에 시장 영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래가 그러면 몇만 주 정도가 나와야 여기 보면 이 전일 거래라 그래요. 여기 보면 전일 거래 몇 프로 터졌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일 거래 보면 여기 보면 거래량이 290% 터졌어요. 여기 보면 전일 거래량은 137% 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거래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주가가 여기 급등이 나온 날 있죠. 요 거래량. 그러니까 전일 거래량보다 한 300% 이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움직여요.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빠진 건 시장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이쪽으로 위에서 꺾어서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 돼요. 비중 축소 안 해도 됩니까? 왜요? 단기로 보실 거예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는데 이렇게 계속 왜요? 시장도 어렵다고 하고 이렇게 자꾸 내려서요. 아니 얘는 올라가잖아요. 그동안 올라간 것도 없잖아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얘는 이 30만 원에서 얼마까지 빠졌나? 10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12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근데 얘는 그동안 소외받았다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죠. 이게 키마치예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는 20만 원 잡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잠깐 10분 쉬었다가요. 또 돌아올 거니까요. 2부에서도 열심히 여러분 수도 상담할 거니까요. 다 메모하시고 커피 한 잔 드시고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